제가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만 가지고 다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가질 테니까 비슷하게 생긴 이 데이터 네 가지 데이터셋 네 개가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확인해 보면 그런 이제 결론엔 도달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 절편과 기울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데이터셋 1 정도만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지 셋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셋 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딱 하나의 관측치만 이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습니다. 셋 4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는데 하나의 관측치만 이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셋 2의 경우에는 직선의 그래프보다는 일종의 비선형을 사용을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라이가 어디에 이제 어디에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뭐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인데 바깥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종의 뭐랄까요?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경우라고 우리가 보통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3나 데이터셋 4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관측지는 사실상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셋 3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로 우리가 만약에 제거한다면 그러면 매우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기울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배제해 버리면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관측치들은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웃라이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set4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를 만약에 배제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관측치들만 가지고 어떤 직선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set1에서 봤던 이런 형태 절편 3 기울기 0.5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직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하튼 MF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2x2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F로우에서 2x2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그림이 4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코드에서는 반드시 플랫이 4개가 나올 것이다. 그 4개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MF로우 2x2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랫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개의 플랫 함수가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요. x1이라고 하는 변수는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챕터 1의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x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R 프로그램을 한번 닫았다가 지금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이제
R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x1이 없습니다. 그래서 x1을 치면 x1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마 그 오늘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x1을 제가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는 x1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겠지만 저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이제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앞부분 강의에서 x1을 만드셨기 때문에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할 거예요. 자, 만약 이게 좀 뭐 불편하시면 뭐 실제로 다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뭐 크게 문제가 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플롯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enscombe에 있는 x1의 변수와 enscombe에 있는 자, y1 변수 사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잘 보시면 마진이 비교적 넓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마진입니다. 이게 마진이에요. 오른쪽은 좀 좁죠. 그렇죠? 자, 왼쪽은 비교적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이 마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만일 enscombe를 다 쓰고 싶지 않다면 wid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enscombe라고 하고요. plot x1, y1 뭐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똑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nscomb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R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림을 조금 전에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with 함수를 사용해서 그릴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번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숫자가 아래쪽 마진이고 두 번째 왼쪽 마진, 세 번째가 위쪽, 네 번째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순서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다면 뭐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분 매뉴얼이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요.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폴트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디폴트로 어떤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디폴트 마진은 5.1, 4.1, 4.1, 2.1입니다. 이게 디폴트 마진이에요. 그래서 자, 아래쪽이 비교적 조금 조금 공간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코드에서는 마진을 3331로 설정했습니다. 훨씬 더 마진이 조금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마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디폴트고요. 제가 이제 마진을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파라메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mar 하고 3331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시고요. with enscombe 그 다음에 plot x1, y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림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그림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아까 마진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더 좁아졌고요, 이쪽도 더 좁아졌고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마진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